줄이면 불공정행위, 폭리행위, 불공정행위, 폭리. 103조에 그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자, 갑이 이제 폭리당하는 피해자고요. 자, 을이 폭리를 취하는 폭리자. 악덕 사채업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건이, 자, 103조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첩계약은 객관적으로 무효라는 거죠. 근데 폭리행위는 객관적 요건도 있고 주관적 요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주는 걸 급부라 그러고 을이 갑에게 반대로 주는 걸 반대급부라 그래요. 요걸 급부라 그러면 요게 이제 반대급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약간 불균형이 아니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현저한 불균형. 근데 이 땅이 1억짜리인데 뭐 1억짜리인데 내가 한 3천만 원 주고 샀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뭐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죠.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이, 피해자는 궁박 상태나 또는 경솔 상태나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궁박을 출제를 많이 했죠. 궁박은 급박한 공공인데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합니다. 왕따도 포함하죠.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폭리행위를 당했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하고, 본인.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 유명한 대리인이죠. 부인이죠. 다음에 이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갑이 이런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이용해 먹겠다는 이용의사, 악의. 요때 악의는 법률 용어 악의가 아니고 나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객관적 요건과 갑의 주관적 요건과 을의 주관적 요건을 갑이 다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이게 추정되는 게 아니다. 그로 다 입증했을 때 무효가 돼. 그럼 103조와 좀 다른 점은, 103조는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양쪽 다 잘못했죠, 그죠? 둘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쪽의 경우는 누구만 나쁜 사람이야? 누구만 싸가지 없어요? 폭리, 얘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얘만 싸가지 없으니까 얘는 만약에 3천만 원을 줬다. 3천만 원. 이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얘는 당한 사람이니까 등기 넘겼다.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이익 보고 얘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손해보고 마는 거죠. 이게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 그게 103조와 차이입니다. 103조는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자, 조문 한번 읽어보죠. 104조. 자, 어디에 쉼표가 있는지를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궁박 다음에 쉼표.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렇게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조문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애워지는 거야. 쉼표도 법률 용어입니다. 마침표도 법률 용어고. 자, 2번 요건대로, 요건 1.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에서 약간이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무상인 정여계약에서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죠. 무상은 주는 것만 있잖아요. 받는 게 없잖아.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불균형이 적용이 없다. 밑에 판례학서 워낙 많이 나왔고요.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행위 했을 때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쉼표, 궁박 상태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연히 판단 시점은 1월 1일 법률 행시가 됩니다. 2번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세 가지가 중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돼. 궁박은 경제적 궁박이 하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됩니다. 자, 그때 이제 경솔은 보통인의 주의를 결한 것을 경솔이다. 보통 사람이죠. 그 밑에 판례에서는 맨 밑에 3번입니다. 3번.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고 일반적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다음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경매. 경매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적용 안 되는 거 많이 출제했죠. 자, 폭리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경매의 경우는 법원이 관여하잖아. 경매에서는 불공정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상행위. 대표적인 정여죠. 정여는 주는 것만 있고 뭐가 없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불균형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 4번에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 기준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돼. 객관적 요건이죠. 밑에 판례학습에서 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하여 주관적인 궁박이나 경솔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로 불공정을 무효 주장자 측에서 갑 측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증명했어요. 3. 효과 1. 절대적 무효죠. 103조, 104조, 105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 추인 못하죠. 3번 내려옵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답안 조심해야 돼.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104조는 추인을 못하지만 자, 지금 3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바꿔서 유효로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올라갑니다. 급부했을 때 불공정행위는 불법 원인이 폭리자, 사채업자, 을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 피해자 갑은 몇 조 단서는 필요 없고 피해자 갑은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거꾸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결론은 기억해야 돼요. 폭리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불법 원인 검유로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4번에 입증 책임은 자, 무효 주장자가 요 세 가지 다 입증하라고 그랬죠? 무효 주장자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전부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하여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입증해야 돼. 다음 페이지 갑니다. 5. 자, 판단 기준 아까 했죠? 궁박은 누구 표준? 본인. 경솔하고 먹으면 대리인 기준. 거꾸로 잘 내니까 조심하고요. 6번에 이제 104조 적용 범위에서 자, 적용 안 되는 거 2번 무상행위 정여 하고 3번 경매는 적용이 안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하죠. 나머지는 다 적용되고요. 뭐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합동행위도 적용되는데 중간에 이 무상행위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민대 확인학습 한번 봅니다. 불공정행위 틀린 것. 자, 1번.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꾸로 됐네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틀렸죠? 특정한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무경험을 의미합니다. 답이 1번이 되겠고 3, 4, 5는 아까 조문들 다 판례 읽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7번 갑니다. 법률행 해석. 자, 법률행 해석이 조금 어렵죠. 이퀄 같은 말 적으세요. 의사표시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러면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목적 같은 말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자, 먼저 가령 2번 내려오면 법률행 해석의 표준을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순서가 목자, 임신 이렇게 됩니다. 법률 해석의 표준, 기준. 판사가 자,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 의사표시가 불명료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 불명확할 때 명확하게 만드는 게 해석입니다. 이게 명확하다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불명료죠. 대표적인 게 이제 it이죠. it. 영어로 하면 it. 학교 다닐 때 it, 그죠? it 어떻게 해석했어요? it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it하고 this하고 that
그죠? 이거 맨날 그랬잖아요. 이건 명확하잖아. 이건 안 명확한 거죠? 그렇게 배웠죠? 이게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거, this, that's, 멀리 있는 거, 그죠? 가까이 뭐 사람도 쓰고 뭐 동물도 쓰고 개새끼도 쓰고 놨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this, 이것저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으면 this, 멀리 있으면 that,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시기 이렇게 됩니다. 그 시기 명확해요? 안 명확하죠? 오늘 날씨가 뭐 비 오냐 눈 오냐 밝냐 그죠? 이시죠, 그죠? 거리가 얼마냐 뭐니까 it 뭐 거리에 명하면 it 뭐 잘 모르면 it이잖아. 그래 it 해놓고는 뒤에 갖다 주어 가주어 뭐 대절로 가도 되고 뭐 투부정사 가도 되고 잘 모르면 it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쓰면 그 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보자. 갑이. 자, 우리 그 시기를 1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우리 좋다. 너네 그 시기 1억에 살게라고 해서 그 시기 1억에 계약 성립했습니다. 어른 그 시기 값 1억 지급했어요. 갑이 그 시기를 이행 안 합니다. 소송 들어갔어요.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기를 이행하라. 판사 불렀어. 원고 피고 계약했냐? 예, 계약서 가져. 그 시기야. 너 돈 줬냐? 돈 줬어. 너 왜 돈 안 주냐? 판사님 그 시기가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뭐냐? 해석해야죠. 그죠? 그 시기가 뭐예요? 그 시기가 뭐야? 에? 그 시기가 뭐예요? 또 그 시기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 시기가 그 시기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판사가 이제 그 시기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법률 해석의 기준은 딱 이렇게 돼요. 일단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당사자가 자 갑이 원하는 목적을 을이 원하는 목적.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목적이 해석되면 되는데 목적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그 지방의 사실인 관습. 관습도 없다. 그러면 임의 법규. 임의법규도 없다. 싸가지, 신이 성실의 원칙. 머리를 떠나서 목사, 임신 이 순서도 해석합니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그 지방의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요지 이상 안 나와요. 법 해석 표준 4개.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해석 기준입니다. 순서만 기억해서 1번이 뭐라고? 다음 장.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2번 그 지방의 사실인 관습. 3번에 임의법규. 오른쪽에 사 신의칙 같은 말. 조리입니다. 조리. 신의칙은 상대방 배려 정신을 신의칙이라고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관련 조문 106조 보세요. 사실인 관습. 자, 그 있죠, 그죠? 관련 좀 박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자,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 바로 임의 규정입니다.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명확하지 않은 그 시기 한 때는 그 사실인 관습에 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임의법규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한다.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 명확하다면 목적으로 해석됐어. 자, 우리 집 1억 이렇게 됐다면 가옥으로 딱 해석이 된단 말이야.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시기 할 때 이의법규보다 사실인 관습이 우선 적용한다는 거죠. 106조에 사실인 관습, 이의법규가 나오고, 이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야. 목적, 사실인 관습, 이의법규, 신의칙으로 해석한다고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105조 임의법규 반대말 강행규정이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예요. 바로 이거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 이 의사가 바로 목적이라. 정확하게 가혹 그랬다면 이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목적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야. 사실인 목적, 사실인 관습, 이의법규, 신의칙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이 임의규정도 없다. 그럼 맨 마지막에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죠, 조리. 자, 이게 상대방 배려한 정신이죠. 상대방 배려 정신. 싸가지로 해석한다. 신의칙. 자, 그럼 오른쪽에 3번. 법률행 해석의 성질은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행 해석은 법률 문제가 다. 그래서 법률행 해석을 잘못하면 대법원에 뭐 한다?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 상고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 이유가 된다. 상고할 수 있다. 같은 말. 그리고 법률 문제는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 조사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한다. 법률행 해석은 어려워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니까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해석 잘못했다. 대법원에 말할 수 있다고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직권조사해야 됩니다. 자, 해석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목사, 임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이법규, 신의치. 그 순서 기억하고. 목사가 거시기 해석하다가 해석했어. 자, 그러면 에컨들이 간다는 거야. 만약 갑이, 자, 이 거시기가 여러분들 구어선 찾아보면요. 어떤 사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칭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할머니들이 많이 한 8, 90 먹은 할머니들이 거시기 말 많이 써요. 전라도 사람들이. 자, 손자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니까. 거시기 잘이냐? 근데 갑이 이제 깜빡깜빡 우리 집 그러다가 우리 거시기 이렇게 한 거. 을도 너네 집을 거시기라고 표현했다면 이 가옥이 목적 일치하고 있잖아. 가옥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갑은 가옥을 거시기라 그랬고 을은 땅을 거시기라 그랬다. 그러면 목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 지방에 이제 관습으로 가는 거야. 그 양산에 이제 관습이 거시기를 예컨대 가옥이라는 관습이 있다. 그러면 관습을 해석돼요. 그럼 관습이 없다. 그럼 이의법규. 이의법규도 없다. 신의칙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정리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석 기준은 목적을 제일 먼저 살펴보고 사실인 관습 두 번째, 세 번째 이의법규, 네 번째 신의칙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법률의 해석의 방법론을 배우러 갑니다. 방법도 순서 기억해야 돼요. 요 순서 목사 임신을 어기게 되면 대법원에 말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 신의칙을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되는데 목적보다 위에서 적용했다 그러면 상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방법은 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 자, 규, 보, 요 순서에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순서 어기면 상고 이유가 됩니다. 자, 법률 해석 방법 어떻게 한다? 1. 자연적 해석의 자, 다음 페이지. 2. 규범적 해석의 규, 3번. 보충적 해석의 보. 자, 요렇게 기억하세요. 교과서가 조금 그렇지만 시험 나올 만. 자, 뭐가 자연스러워요? 자,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해석이 가장 많아요. 또는 불명료할 때 그 시기 하는 거. 이 방법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할 때 많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 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 해석. 표시를 자, 무효로 해석할 거냐 유효로 해석할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근데 갑이 우리 땅을 A 땅을 1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을에게 이제 1억에 팔겠다 했는데 편지를 잘못 써가지고 1,000만원에 팔겠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하죠. 그럼 요 1,000만원 을의 귀에 들리는 것은 1,000만원이란 말이야. 요걸 갖다가 무효로 해석할 거냐 유효로 해석 이거예요. 자, 무효로 해석한다면 자, 누가 불리해요? 을이 불리하죠, 그죠? 누가 유리하죠? 갑이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자연적 해석은 자 우리가 의사를 먼저 결정을 하고 바깥으로 표시해요. 아니면 표시를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의사 결정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의사를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표시하죠, 그죠? 이게 먼저 내심적이고 이게 외부적인 효과란 말이에요. 그럼 의사를 먼저 결정하고 표시한다. 이 사람이 의사를 1억으로 결정했는데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은 1억을 유의라고 해석해주고 이걸 무의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은 결국은 표의자 보호입니다. 표의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가 유의야. 의사가 유의니까 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금 법전은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의사를 해놓은 거야? 이 조문. 뭘 적어놓은 거야? 표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에 무효다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게. 쉽게 해서 비진의 표시의 원칙은 유효야 무효야? 비진의 표시. 원칙은 유효죠. 예적은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없거나 무효죠. 그래서 알았거나 그러면 표시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게. 조금 이따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규범적 해석은 자, 이 표시를 유효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 보호죠. 상대방 보호입니다. 보니까 표시가 유효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거의 99%예요. 규범적 해석. 자, 유효가 훨씬 많죠. 우리 법전에 보면 무효는 몇 개 안 됩니다. 다 유효예요.
혈이 있다. 규범적. 자, 여기서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갑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된 대로 여기다.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입니다. 3자 시각에서 이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했을 때 의사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의사 보충. 이제 객관적으로 보충해 줘요. 제3자가. 객관적 보충. 자, 자연적 해석은 표시가 무효, 규범적 해석은 표시가 유효가 됩니다. 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그럼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애가 자, 자연적 해석 설정 한번 읽어보자. 자연적 해석은 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인데. 대표적인. 자,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표의자의 실제 내심적 효과, 즉 의사, 진의를 밝히는 해석. 진의가 유효고 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 줄 거세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자연적 해석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표시가 무효다. 의사가 유효예요. 의사대로 유효고 성립하고 표시가 무효입니다. 자, 오표시 무효. 요거만 기억한다. 오표시는 그리친 오자입니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무해, 무효다. 무효의 원칙. 오표시, 잘못된 표시 또는 거짓 표시라고 합니다. 거짓 표시는 해가 없다. 무효다. 무해다. 무해, 없을무, 해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무효, 효과가 없다. 자, 요거는 가끔 나와요. 한 3, 4년 하나. 자, 요 판례 보죠. 갑이 A 토지를 팔겠다고 마음속의 의사를 진이라고 하죠. 진을 결정했어요.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A 토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B 토지를 팔겠다고 잘못 표시를 했어요. 오표시, 거짓 표시를 했습니다. 의사 표시가 잘못됐죠. 그런데 을도 마찬가지야. A 토지를 사겠다고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A 토지, 진이, 의사. 결정했는데 을도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B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는 잘못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갑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을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런데 먼저 이제 자연스러운 거. 자, 갑의 의사는 뭐예요? A땅 팔 거야, B땅 팔 거야? A땅이죠. 매수인 을의 의사도 뭐죠? A땅 산다고 그랬죠. 두 사람 다 의사가 일치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표의자 보호하려고 이 진의대로 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오표식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거죠. 어디에 계약이 성립했어? A 토지. 그래서 이거는 표의자 보호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안 경우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이때도 자연적 해석이 됩니다. 사실 상대방이 A 토지를 알았잖아.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에요. 그럼 계약이 어디 성립했죠? A 토지에 성립하니까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을 토지에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는 거죠.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둘 다 의사가 일치하니까 착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내요. A 토지에. 착오는요, B 토지에 계약 성립했을 때 착오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간다. 세 번째 줄 판례는 줄고 나간다. 오표시 무효의 법리를 차용해 적용하여 갑과 을이 갑니다. 실제 A 토지 매매를 합의하고 A 토지야 집은 착오로 B 토지를 잘못 표시한 경우 실제 A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를 인정하여 위 매매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또 만일 B 토지에 관해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을 명의로 이전 등기도 무효죠. 이런 등기 원인 없이 경등은 무효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 표의자도 A 토지라고 의사 결정했고 매수인도 A라고 둘 다 A 토지의 진위가 일치하니까 일치한 대로 A 토지의 계약이 성립하지 잘못된 표시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다.
이등기도 무효죠. 그래서 착오가 아니라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걸 O 표시, 잘못된 표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의사가 유효고 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 규범적 해석이 이제 상대방 입장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유효로 밝히는 해석입니다. 자, 표시를 유효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컨대 볼까요? 100만 원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9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줄거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총완결의 영수증을 교부했네요. 그럼 총완결이라고 표시했어요? 95라고 적었어요? 총완결을 표시했죠? 그럼 다 끝난 거네. 객관적으로 100만 원의 총완결, 100만 원의 변제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이 거의 99%입니다. 규범적 해석. 자, 밑에 이제 이 판례학습 2번이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거죠. 금융실명제. 누구 이름으로 계약한다? 금융실명이니까? 실명제.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문제를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 확인이 사실이 기재된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줄거보죠.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 의사는 누구를 당사자?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본다는 것이 규범적에서 합당합니다. 그다음 명의인이 당사자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3. 보충적 해석 갑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O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O표시 무효의 원칙은 어디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A 토지 진위대로 성립합니다. 표시는 무효다. 착오 성립한다 안 한다? 착오 성립하지 않으니까 109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에 보충적 해석은 1. 주로 계약에서 자연적, 규범적 순서가 바뀌었네.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이 확정된 후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입니다. 자, 자연적 해석에서는 어디에 계약 성립했죠? 진위대로 계약 성립했죠. 규범적 해석은 어디대로? 표시대로 유효한 계약 성립했죠. 자, 2번 보충적 해석의 기준이 된 가상적 의사야. 가상적 의사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가상적 의사를 말합니다. 그 보충적 해석의 대표적인 하나 적어보세요. 보충적 해석이 자, 무효행위의 전환, 일부 무효법리가 대표적인 보충적 해석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일부 무효가 보충적 해석입니다. 그렇게만 적어놓고 뒤에 일부 무효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와보세요. 어디 문제를 안 한 걸로 보고 그게 풀려야 이 교재 문제가 아까 네, 50쪽 와보세요. 50쪽 이게 여기 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해석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확인학습 보죠.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 하였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다가 제곱미터당 얼마? 89만 원으로 기재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의사는 96, 표시는 89.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 후 엑스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폭등을 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 158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해 줬다. 틀린 것은 자, 갑니다. 이때 지금 1번 이중매매했죠. 그죠? 엑스한 토지를 갖다가 을한테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병한테 이중매매했죠. 이중매매입니다. 틀린 거 1.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자, 이중매매는 사기는 아니죠.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가 예외적으로 적극 가담해야 무효지 사기는 아니에요. 네, 을은 갑과 병 사이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은 유효입니다. 사기를 이로 취소할 수는 없다. 원칙은 유효고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가 되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입니다. 자, 96만 원 했죠. 그죠? 매도했고 그러면 진위대로는 얼마겠어요? 진위 얼마야? 98인데 을이 알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럼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 해야죠. 표시된 대로 89만 원에 성립을 합니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다음 3번 어른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 넘기 말소를 이중매매 유효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입니다. 적극가담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다음 3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네요. 그러면 갑도 98, 을도 98이죠. 무슨 해석이야? 자연적 해석이죠. 표시 무효 원칙이네. 98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이게 뭐야? 표시 무효 원칙이죠. 표시 무효 원칙이죠. 98만 원의 계약 성립하니까 착오 성립이 안 해? 안 하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이게 표시 무효 원칙 자연적 해석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뭐가 나왔나요? 적극가담 나왔네. 무효의 103조.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절대 무효죠. 선의의 정이 X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선의의 정 보호돼 안 돼? 안 되죠? 절대 무효죠.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적극가담하면 무효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번 질문 잘 기억해야 됩니다. 4번이 바로 표시 무효 원칙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를 마치고 한 문제만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67쪽에 07번 문제 한번 보시죠. 불공정이. 자, 다음 중 불공정 법률행위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 무효니까 추인 못하죠.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가 될 수는 없다. 뭐야 답 타당 없다. 틀렸고요. 2번 정의 계약 나왔네. 정의는 무상이죠. 불공정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딱 나오면 답이 나와야 돼. 정의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거부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이 아니죠. 불공정에 해당될 수가 없다. 답 나왔죠. 딱 읽으면 정의의 그런 빡 뒤에 가서 불공정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3번 불공정위가 성립하는 요건인 궁박, 경솔, 모기원 세 가지 모두 구비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개만으로도 충분하죠. 불공정위가 성립한다. 4번 불공정의 요건은 궁박은 경제적 원인의 기인한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의 기인한 경우도 궁박이 될 수가 있다. 5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때는 추정 안 되죠. 추정 안 돼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또는 경솔과 무경험과 같은 피해 사정 알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 악의 나쁜 뜻이 있어야죠. 이용하는 의사, 즉 폭력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이 성립 안 되죠.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위가 성립한다.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 마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사표시 가도록 하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